고려아연 미국 재련소 프로젝트가 미국의 제안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의 전략광물 지배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각화 파트너가 필요했고 고려아연의 손을 잡은 겁니다. 경제산업부 민경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려아연이 미국에 재련소를 짓는다고 해서 주가가 크게 널뛰고 있는데요. 그런데 투자 구조가 좀 독특하다고요? 네,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먼저 고려아연과 미국 측이 크로스오버 JV라고 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이 합작법인을 통해 19억 4천만 달러를 조성하는데요. 이 자금을 기초로 크로스오버 JV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고려아연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재련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크로스오버 홀딩스에 출자하고요. 다시 크로스오버 홀딩스는 사업자 회사 크로스오버 메탈에 출자합니다. 실질적으로 재련소를 짓는 게 이 크로스오버 메탈입니다. 이제 19억 4천만 달러가 사업회사로 넘어갔죠. 여기에 미국 상무부가 직접 보조금을 2억 1천만 달러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미국 전쟁부와 JP모건에 각 23억 4,900만 달러씩 차입하게 되면서 고려아연이 밝힌 74억 3,200만 달러, 약 11조 원이 마련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요. 의결권 기준으로 미국 전쟁부가 최대 주주인 합작법인이 고려아연의 지분 10.3%를 가져가고요. 고려아연의 미국 재련소 프로젝트 사업회사는 약 11조 원에 달하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에 관한 미국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미국 측에서 먼저 사업 제안을 했다고 하죠. 네, 사업 협력은 올해 5월에 좀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소속의 선임 보좌관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미국 내 재련소를 짓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출 지원과 신속한 허가 발급 등 획기적인 패키징 딜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후엔 최윤범 회장이 직접 나서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최 회장이 에이펙을 계기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이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미 이 재련소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규모라든지 속도라든지 논의가 이어졌던 거고요. 이번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여러 미국 측 인사들의 발언도 좀 나왔는데요. 주목할 건 미국이 재련소를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앞서 제가 재련소 투자를 위해 마련한 합작법인의 의결권 기준 최대 주주가 전쟁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측의 전략적 투자자 또한 방산기업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스타트업부터 전통 방산기업까지 모두 3개 기업이 각 10%대 지분율로 합작법인에 참여합니다. 이 세 기업은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갈륨, 인듐, 게르마늄 등을 활용해 국방과 밀접한 첨단 제품을 제조하고요. 여태까지 중국에 의존했던 전략광물의 공급망 다각화를 노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네,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을 확대하고 또 미국 측은 훌륭한 전략광물 공급 파트너를 얻으니까 말씀만 들어보더라도 서로 윈윈하는 딜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반대 목소리도 크다고요? 네, 고려아연의 일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미국과의 협력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합작법인이 고려아연의 지분 10.3%를 가져가는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 이유도 분명합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마무리하면 미국 측이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구상한 최윤범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이 될 거고요. MBK 측과의 지분율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MBK 측 지분율이 45.9%, 최 회장 측이 31.2%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로 기존 지분이 희석되고 미국 측의 지분이 최 회장 측에 더해지면 격차는 2%포인트대로 좁혀집니다. 당장 내년에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려던 MBK 파트너스 측의 계획이 조금 틀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죠. 네, MBK 측은 미국 재련소 설립 자금을 조달하는데 유상증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보통의 합작법인처럼 그냥 직접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거죠. 또 MBK 측은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미국 재련소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에 회사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량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도 지적합니다. 반대로 고려아연은 당연히 유상증자가 전혀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사업 정관상에 경영상 필요로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는 거죠. 동시에 유상증자 방식이 향후 재련소 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묘수라고도 표현합니다. 합작법인은 미국 측의 지분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지배력을 갖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고려아연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한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핵심 기술의 보안 등을 더 잘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법원은 신주 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루어졌냐,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를 판단할 텐데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의 첫 신문기일은 이번 주 금요일인 1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모시고 지분 경쟁과 관련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경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